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건스 채널의 유혜리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네.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한 7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화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요. 화는 몹시 못마땅하거나 아니면 언짢아서 내는 성을 우리가 화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화가 왜 중요하냐면요. 왜 나한테 화풀이야? 이런 이야기 많이 해보셨잖아요. 화풀이도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화난 감정을 푸는 건데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화풀이죠.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요, 나 혼자만의 어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화를 푸는 방법, 화풀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굉장히 많이 또 보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화가 나는 원인, 왜 사람은 화를 낼까요? 공통적으로 볼 때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화를 많이 내더라. 화가 나는 원인을 7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같이 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나는 어떤 때 화가 나나 생각해 보시면요.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. 여러분 경험 많으실 거예요.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펼칠 수 없을 때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. 두 번째, 또 이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것인데요. 두 번째는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,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. 사람은 누구나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는요, 자존심도 상하면서 그것이 화가 나는 원인의 하나로 또 귀결된다고 하는데요.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또 화를 내보거나 화가 나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기대했던 부분과 달라 실망했을 때, 또는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했던 일이 있는데 그 예상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을 때, 실망했을 때, 또는 당황했을 때 그 자체로도 인간은 또 화가 난다고 합니다. 나는 이렇게 기대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.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? 저 동료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줄 거야. 뭔가 기대한 게 있는데 그 기대가 나의 그 욕심에 채워지지 않을 때는 당연히 속상하거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네 번째는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화가 날까요? 제가 첫 시간에 행복의 조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. 사람은 굉장히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죠.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, 만족되지 못할 때 우리 사람은 또 화가 나죠. 인간이 가진 욕구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식욕부터 시작해서 신체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, 인정의 욕구, 그리고 뭔가 성취하려는 욕구, 그런 욕구가 각자마다 다르겠죠. 그 각자마다 다른 욕구의 성취 목표가 도달되지 못할 때는 당연히 그것도 하나의 화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5번째, 이것은 제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. 상대가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 때 또 사람은 화가 나죠. 야, 저 사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? 야, 저 사람 안 되겠어. 이러면서 화가 나본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왜 인간 대 인간이 말로 하면 말을 알아들어야지 그 말을 못 알아들을까? 이런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셨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상대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사람은 또 화가 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있죠. 6번째 이유로 벌써 왔습니다. 사람이 화가 나는 6번째 이유는요. 같은 상황이더라도 내 기분,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화가 났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. 누구나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건 쉬운 건 아니죠. 하지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행동도 내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화를 내보셨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. 만약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요. 어릴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런 경험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. 오늘은 내 기분이 괜찮아요. 그래 괜찮아. 더 신나게 놀아.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. 라고
반응을 하셨을 텐데요.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땐요, 아이가 비슷한 행동을 했을 때 너 이게 뭐야? 아 진짜 하면서 더 화를 내보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.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더 화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7번째 마지막 화가 나는 이유는요, 본인은 이걸 알고 있어요. 나는 나의 이걸 참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콕 집어서 말할 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았던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할 때는 참 괜찮아요.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단점을 콕 집어서 말할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면서 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7번째 화가 나는 원인은 내 단점을 지적받았을 때입니다. 그럼 지금 제가 7가지의 화가 나는 원인을 말씀드렸는데요. 아마 자막으로 제가 여기다 이렇게 띄워드릴 것 같은데 잘 나오고 있나요? 네. 첫 번째, 사람은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 화가 나죠. 그렇다면 이거는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. 나도 이럴 때 화가 나지만 나와 같이 지내는 또는 나와 같이 있는 상대방도 이럴 경우에 분명히 화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나의 어떤 제재나 강압으로 인해서 상대가 통제받거나 무시받는다고 느낄 수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. 그쵸? 그리고 나로 인해서 상대가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충족시켜주지 못했을 때 특히 가족들한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, 상대가 말하는데 우리 대화하자, 진심으로 통하자 얘기하는데 그 말의 속뜻을 못 알아들었을 때, 그 깊은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,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 오해는 또 다른 화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이것도 쌍방향으로 다 화가 날 수 있는 거고요. 네, 그리고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이거는 본인의 자기 관리를 좀 잘 하시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단점을 지적받는 거 쭉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7가지를 좀 살펴보시고요. 누군가에게 내가 통제받는다고 느낄 때는 그것을 왜 통제받았을까라고 한번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. 무시받는 것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나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만족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. 그럴 때는 본인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아서 나의 욕구가 내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또는 실현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나의 컨디션 조절은 완벽하게 저는 본인의 몫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나의 단점을 지적받는 거, 요거 참 저도 속상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상대가 나의 단점을 지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.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쿨하게 그래, 나 그런 면 있어. 고치려고 노력은 해. 근데 아직은 잘 되지 않아. 그래, 조금씩 노력하면 그 단점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. 라고 마음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화가 어떤 때 나는지 그 7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. 물론 이 외에도 화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어떤 상황에서 가장 화가 났던가? 여기 자막으로 나와 있는 이 7가지 원인 중에 하나 때문에 화가 날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, 이 모든 게 해당된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원인으로 또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화가 나는 그 원인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그런 건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사실 한 80% 이상은 그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스리는 방법이 또 스트레스 관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셔서 나한테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나를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서 조금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. 화는 무조건 참아도 좋지 않습니다. 그 화를 낼 때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고 선택하시는지에 대해서 본인의
행동 패턴을 오늘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화나는 원인을 조금 줄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해요.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가 났던 경험, 기뻤던 경험, 또는 슬펐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화가 나는 원인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것들을 적어보시고 원인을 파악하시고 감소시켜 나가면 여러분의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행건스 채널의 화가 나는 원인 7가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